다면 저는 김일두 본부장님을 리더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반석이 컴패션으로 두 기관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컴패션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긍휼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간절한 부모 이상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그리고 그 선물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는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서정인이라는 자연스러운 사랑에서 점점 더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그래서 나의 사랑이 확장되고 넓혀져가는 그런 의미가 분명하게 살아있고 그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암웨이도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이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미국에서 암웨이를 했었습니다. 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일두 리더님보다 훨씬 전에 암웨이를 접했고, 그때 암웨이의 세척제하고 이 비누가 처음 나왔을 때 그걸 가지고 동네 아주머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이 어린 고등학생이 이게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분명한지 하면서 이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암웨이의 사업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람으로 시작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업이 무엇인가요? 컴패션과의 흡사한 것은 이 사랑을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 끝나는 이것이 아니라 힘겨워하고 어려워하고 더욱더 이 사업을 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이 사업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부유해지고 풍성해져서 그 사랑과 함께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이끌어주고 격려해주고 그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갈 때에 물론 자신도 기쁘지만 그 세워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서로에게 있어서 확인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여러분은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바로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이고 컴패션이란 뜻입니다. 저는 컴패션을 통해서 그냥 의무적으로 텔레비에 나오는 어려워하는 어린이나 이 과부나 어머니들을 봤을 때 의무적으로 마음이 움직여서 잠시 돕다가 또 잠시 잊어버리고, 또 그것이 나오면 마음이 움직여서 또 하게 되고 하는 이러한 목사였습니다. 강당에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이 나에게 오셔서 그 컴패션이 나의 점점 삶의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세움의 즐거움을 갖고 그 세워지는 모습이 됐을 때에 진심으로 서로가 기뻐하는 그 마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보다는 의무감, 그리고 마지못해, 그리고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라는 이러한 생각들로 움직였을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뜬금없이 컴패션이라는 기관에서 연락이 왔고, 이 기관이 한국 때문에 6.25의 전쟁 고아 어린이들을 위해서 시작됐다는 그 말에 그냥 전화 통해서 울컥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얼마나 축복하셨는가 하는 것을 다시 되새기면서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바로 이 컴패션에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어린이가 무기력하게 소리 한번 질러보지도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끝나야 합니까? 라는 그 생각조차도 하기 전에 20%에서 30%의 어린아이들이 무기력하게 죽어나는 그러한 아이들을 제 눈앞에서 보기 시작했을 때 저는 하나님의 컴패션의 마음을 더욱더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 경험을 하면서 저한테는
저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의 이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컴패션의 그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의 제가 수십 명의 어린아이들을 양육을 했고, 또 어떤 아이는요 다 커서 지금 종합병원 간호사인데요, 그 아이는 제가 이 공동묘지에서 자랐던 아이였고, 저는 그 아이를 다 키워서 간호사가 된 후에 아빠 대신 몇 년 전에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들어간 아이입니다. 지금은 벌써 두 아이를 낳았고요, 수많은 자기와 같은 어린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답니다. 이런 수많은 아이들이 주변에서 자라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아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준 머리 마그레생이라는 아이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요 전 1번이죠. 이 사진을 보시면 컴패션에 들어왔을 때의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고 잠시 멈춰주세요. 이 사진은 저랑 처음 만났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후원하는 아이를 만난 분들도 있습니다. 이 아이에 있어서는 인생에 지울 수 없는 기억이 될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이 아이를 만났을 때 이 아이는 엄마 품에서 떠날 줄을 모르는 아이였어요. 너무나 내성적이고 어느 누구하고도 대화를 안 하고, 엄마가 교회에 왔어야지 얘도 오는, 엄마 품을 떠날 수 없는 지극히 내성적이고 말이 없는, 친구 하나 없는 아이였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생각하면서 저에게는 세 아들이 있어서 딸을 늘 원했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아마 딸을 얻으면 제가 너무 보호해서 스포일시켜서 도저히 딸을 딸처럼 못 키울 것 같아서 안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딸을 얻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여자아이의 바지와 옷들을 쇼핑을 하는데 너무나 즐거웠어요. 그 남자 옷은 재미가 없어요. 한 층밖에 없잖아요. 어디를 가나. 여자 옷은 3층, 4층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청바지 하나도 얼마나 다른지, 꽃무늬로 이렇게 스티치를 했는지, 뭐 얇은지, 두꺼운지, 넓은지, 짧은지, 뭐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이 아이의 옷을 사가지고, 또 동생이 있다는 걸 알고 동생 장난감을 사가지고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양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만났을 때에는 엄마 품을 안 떠났어요. 근데 엄마는 저를 보는 순간 저희가 후원자라는 걸 알고 아이에게 say hello 계속 그러는데, 아이는요, 그거 아시잖아요. 이런 아이는 더 하라 그러면 못하죠. 거기다가 제가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아이를 주시하잖아요. 그러면 더 오그라들죠.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it's okay, leave her alone, 그냥 두시라고, 괜찮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한국 엄마와 똑같아요. 계속 이 아이를. 그래서 저는 따로 그냥 멀리에서 이 아이의 집에 가서 선물을 풀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이 아이의 집이 어디냐 그러고 따라갔어요. 저를 데려가는 곳은 재래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재래시장에 왜 왔는가, 뭐를 살러 왔는가 싶었는데, 바로 한 테이블이 야채가 좀 올라가 있는데, 이 아이가 그 야채에 카텐처럼 테이블보로 이렇게 감춰진 테이블 사이로 그 책상 같은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흙바닥이죠. 아니 왜 얘가 일로 들어가냐고 물었더니 거기서 사는 거예요. 저 몰랐어요. 엄마는 거기에서 야채상을 하면서 이 아이하고 동생하고 할머니하고 거기서 살고 있어요. 과부 아닌 과부죠. 왜 남자들은 떠났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야채상을 두고 테이블을 싹 치웠어요. 제가 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카메라가 들어가요. 촬영팀이 들어가요.
지금 한국 드라마로 난리인데 지금 한국 사람들이 재래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모든 시장이 스탑됐어요. 구경할 다그 테이블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품에 안긴 이 주는 어떻게 할까요? 더 말을 못해요. 한국 엄마 또 시작됐어요. Say thank you. 선물을 줬더니 say thank you. 괜찮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조그마한 바비 인형을 이마트에서 사서 갖다 줬어요. 그리고 여동생에게는 장난감 세트를 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성격이 딱 드러나요. 바비 인형 박스를 이렇게 북 뜯어서 보지도 못하고요. 박스를 포장지를 살짝 뜯더니 손가락으로 이렇게 긁어요, 포장지. 그러더니 조금 뜯으니까 바비 인형이 나오잖아요, 얼굴이. 얘 표정을 그때 보셨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기를 사랑해서 준 인형이었다고 생각했는지 박스를 열지를 못해요. 오히려 그 바비 인형 옆에 있는 조그마한 브러쉬를 꺼내서 손가락으로 비벼요. 그러면서 어쩔 줄 모르고 또 엄마애가 시작됐어요. Say thank you, say thank you. 애가 계속 흔들어요. Say thank you.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서 엄마는 계속 대화했어요. 안 그러면 엄마가 계속 애한테 지금 다독거리니까. 그리고 시간이 한 10여 분, 20분 지났어요. 지나고 저는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 돼서 제가 엄마가 또 뭐라고 할까봐 테이블 건너편으로 가서 엄마 품에 있는 그 준에게 귀에다가 대고 엄마 못 듣게 준, God loves you and I love you too. 너의 편지에 하트를 그려줘서 고맙다. 그리고 이제 떠나야 될 때가 돼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안 해도 되지만 혹시 나를 한번 안아줄 수 있겠니? 그랬어요. 그 카메라가 비치고 시장 바닥은 이 아이를 주변으로 가득 찬 필리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아이가 인형을 딱 테이블 옆으로 놓더니 그 테이블 위로 올라와요. 저는 일부러 아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테이블 건너편으로 왔을 때 테이블을 걸어오더니 저를 그냥 콕 안아줘. 그리고 그 손을 놓지를 않아요. 한마디도 한 얘기는 없어요. 근데 제 가슴 속에는 이 아이의 모든 이야기를 가슴에 담았어요. 그리고 제가 주인에게 그랬어요. 나는 너가 우리 애들처럼 내가 식사 기도 때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너를 내 딸로 생각하고 기도한다. 너가 나를 닮았다면 공부에 취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너가 교사 선생님이 되기를 원했다고 하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우리 애들처럼 너를 대학교를 책임지겠다. 너는 나의 소중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딸이란다. 대학을 들어갔어. 중간에 공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괜찮다. 뭐를 하고 싶니? 너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너가 마침 잘 커진 것도 나는 너무 기쁘단다. 그랬더니 빵집 주인이 되고 싶어.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이 빵을 만들어서 자기도 엄마한테 형제가 되고, 그리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빵을 접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
제가 필리핀 세부에 있는 가장 좋은 베이커리, 빵을 만드는 기술을 가르치는 그 학교를 2년을 보냈어요. 그래서 아빠는, 한국에 있는 아빠는 너가 꿈꾸는, 하나님 앞에 그 꿈꾸는 멋진 빵집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아시나요? 아직 주인은 안 됐어요. 근데 빵집에서 빵을 굽는 아이이고, 이 사진을 그 뒤로 계속 보세요.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이건 12년 전 사진이에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는 제가 세부에 온다고 그러면 달려요. 빵집 주인 아직 아니지만 빵을 열심히 구워서 주인을 설득해서 5개의 빵집에서 수많은 주인들을 설득하는 이유로 남은 하루 동안 넉넉히 남은 빵 중에서 남은 것들을 주변에 있는 자기와 같은 어린 빈곤한 집들에게 나눠줘요. 그리고 자기가 자랐다 보육원이면서 교회에 자기와 같은 빈민가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돼서 얘기를 해요. 외치는 걸 봤어요. 나는 말 한마디도 못했던 아이였단다. 근데 지금 뭐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너희도 할 수 있다. 너희도 해낼 수 있다. 그래서 너희의 꿈을 잃지 마라. 여러분, 이것은 컴패션이면서 암모이가 아닌가. 그 꿈을 잃지 마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와 리더들과 함께 있고, 그 리더들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고 마음을 주고 사랑할 때에 이 꿈의 놀라운 하나님의 붙잡힌 가운데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심어지고 세워지고 누리며 함께 기뻐하는 일이죠. 여기에 컴패션에 지금 이미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후원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네, 이렇게 많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어린이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끔 아이들의 한 30%는 야구자로 중퇴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 심은 이 씨앗들은 우리 암웨이처럼 결국에는 그것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 사람은 그 뒤에 하나님의 뜻 열매로 맺어질 거라는 것을 압니다. 끝으로 저는 우리 김일두 리더님을 통해서 암웨이를 한국에서 처음 접했을 때 배운 게 있어요. 그 뒤로 모든 리더님들이 저랑 만나서 사진만 찍으면 그 외침이 나와요. 그 외침을 우리 한번 이 암웨이와 컴패션의 이 반석과 같은 컴패션을 되새기면서 한번 외치는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컴패션 그러면 여러분이 our mission이라고, 나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라고 외치시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Compassion, our mission. 네, 그리고 요새 이게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됐어요. 더블업. 네, 이걸로 업그레이드가 됐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Compassion, our mission. 네, 더블업. 더블업. 네. 여러분, 영상 하나를 준비했어요. 이 영상은요, 제가 얼마 전에 민드나오라는 부족들이 사는, 그리고 필리핀의 반군들이 사는, 그리고 거기에는 부족들이 어린이 제사를 아직도 드리는데 이제 끝났어요. 컴패션을 인해서. 그리고 너무 가난하니까 동네에 특히 10월부터 2월 사이에 20%의 어린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죽어요. 그걸 해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지역에 여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생리를 하는 순간 부모들이 도저히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나이가 들었던 노인이든 이 아이를 먹여줄 수 있는 분한테 그냥 줘버려요. 제가 만난 한 과부가 있는데 나이가 30대 중반이었어요. 34, 35. 쌍둥이가 없는데 아이만 16이. 그리고 홀로예요. 저는 이 과부를 만나면서 저는 뭐라고 얘기할 줄을 몰랐어요. 한참 그냥 같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고 나서 기껏 할 수 있는 말은 이거였어요. 나는 당신만을 위해서라도 꼭 다시 오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에는 당신의 얼굴에 미소를 보고 싶다. 그리고 당신 같은 이 지역에 수많은 어린아이들과 과부들을 위해 한국은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만난 영상을 누가 유튜버 하이 머스터드라는 유튜버 영향력 있는 유튜버가 그냥 한번 찍어도 되냐고 해서 쫓아다니면서 그냥 찍은 거예요. 본인이 찍고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고 제가 기도로 끝내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